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 관계는 당초 절대적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내 자녀는 부모인 내가 없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귀중하고 소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게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내게 너무도 소중한 부모님인데, 나에게 너무나도 금쪽 같은 자녀인데, 그럼에도 원만하지 않고 삐걱삐걱 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인 중에 참으로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사례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지인은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두 분 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나 가족 생활에서는 매우 원만했고 원활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부에게서 낳은 자녀 또한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등등으로부터 이쁨을 듬뿍 받으며 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엄마, 아빠, 아이랑 정겹고 오손도손 지내온 거죠. 쉽게 말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안은 부부였고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다라고나 할까요? 중학교 1학년 후반기에서부터 갑자기 이 아이가 큰 사춘기가 표출됩니다. 저도 그 당시 지인에게서 푸념하고 걱정하는 전화를 받아본 기억이 적지 않기에 그때 당시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얼마큼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힘들어 하던 것을 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너무도 주변 가족, 친척, 교사, 친구들로부터 너무나도 좋은 아이로 정평이 있었기에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춘기는 이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조금은 삐딱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잘하던 공부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공부하는 모양으로 학원에 보낼 것 같으면 등록만 하고 간다 하고 가질 않고 한마디로 이 부부는 억장이 무너진 이 부모의 걱정과 근심은 하늘이 무너질 듯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같이 이 지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건네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산책을 가던 중에 어느 한 아이가 몸이 기뚱기뚱 어려운 몸짓으로 혼자 걸어가는 걸 보고 제가 큰일 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냇가로 빠지겠는데 하며 염려하던 중에 조금 더 살펴보니 그 뒤에 약 10여 미터 뒤에서 같이 따라가 주고 있는 그 아이의 아빠를 본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빠의 얼굴에는 만 가지의 감정이 다 들어있더군요. 아이를 걱정하는 감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대견해하는 모습.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나중에는 커서 어떻게 지낼 건지에 대한 막막함도 보이고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아이의 산책길에 아빠가 뒤를 따라가면서 보살펴 준 거죠. 그 이야기를 가볍게
제 지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굳이 그래야 될까? 저런 자녀를 둔 아빠도 있더라. 아, 정말 뭉클했다. 나는 그들이 측은했다기보다는, 아, 그래, 이게 인생이지. 깜빡 내가 했구나. 인생인 거야. 다 모든 것이 충족된,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이잖아. 적지 않게 저의 지인도 무언가를 느낀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인의 부부는 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이사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여유 있는 환경이 있는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 무엇도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해보자. 이사를 가서 그렇다고 한순간 이 아이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학교 공부에서 헤매고 스스로 사춘기에 갇혀 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아빠와 엄마의 이러한 또 다른 방향성은 이 아이를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게 합니다. 그 정도는 미세하게 조금씩 변화하지만 아이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시험 보고 나오는 점수대로 가자. 다른 아이들 시험 못 봤다고 재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시험 한번 봐서 나오는 점수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 편안하게 공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 뭐 수능 시험 한 달 전에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내 잠을 잤다고 하니 아이가 얼만큼 사춘기의 깊이가 깊었고, 또 수능 시험 한 달을 남기고도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엄마 아빠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도 인생은 또한 놀랍고 놀랍습니다. 수능 시험 본 후 아이는 논술 우등 장학생으로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엄마와 아빠입니다. 아빠, 엄마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다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신비로운 기적 같은 경험을 소개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잘해야 되는 걸까요? 노력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분투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에게 그저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하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 지인의 부부에 정말 저는 너무나도 존경할 따름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도 이 지인 부부는 아이가 부모와 자녀와 부모에 있어 그저 괜찮아, 너무 애쓰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네가 주인이고 네가 책임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너무 기대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길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녀는 1대1 인격체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이 삶을 주체되어 주인으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발치에서 응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인간,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며 자녀를 응원하는 부모,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인된 인격체의 자녀, 굳이 무엇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 각자 스스로가 챙겨 살아야 할 일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